안녕하세요, 장사장입니다. 탐정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흥신소라고 했고요. 2022년부터 이제 흥신소 이 탐정업이 자유업으로 등록이 됐고요.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흥신소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저한테 탐정이 되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와요. 하고 싶다면 전화 주시고 오세요. 언제든지 상담의 길, 창업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탐정 흥신소를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하는 것도 괜찮은 탐정 흥신소 제대로 열심히만 하면 억대 연봉이 불가능한 게 아니죠. 억대 연봉 그 이상 10억, 100억 그 이상도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물론 무조건 창업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일이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능력이 뛰어나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고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창업한다고 해서 창업하면 무조건 돈이 그냥 이렇게 굴러 들어올까요? 아니죠. 노력을 해야죠. 대가를 바라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촉이 좋고 일명 얍샵 의욕이 넘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탐정이 되려면 한 가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치고 나가는 게 남들보다 빠르겠죠. 업무도 효율이 높고 성과도 그만큼 빨리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똑똑한 법학과 출신의 탐정과 초등학교 졸업해서 이 사회에 그 사람은 대학 박사학위 딸 동안 30살 넘게 공부만 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해서 밑바닥 생활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 공부할 동안에 십몇 년을 먼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 사회의 모든 걸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탐정과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탐정 창업을 똑같이 해서 누가 더 앞서갈까요? 이 초등학교 졸업한 이 친구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는. 물론 이 사람이 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겠지. 근데 법까지 나와가지고 탐정할 일은 없겠지만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보다 더 빨리 억대 연봉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탐정이나 흥신소는 경험이 최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많은 탐정과 이제 막 이 탐정업에 진출한 사람과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요. 때로는 이 법에 무지한 사람,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난 아는 게 없어. 근데 저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지. 의지만 있다면 도전해 보내는 거예요. 몇십 년을 식당을 했어. 한 20년을 했어. 근데 요즘 식당 하시는 분들 다 어렵죠. 줄줄이 계속 폐업하고 문 닫고 있어. 갑자기 업종을 전환해. 식당 때려치고 이제 탐정 한번 해볼까? 뜬금없이 갑자기 식당 하던 사람 20년간 요식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탐정? 물론 할 수 있겠지. 진짜 내려갈 만큼 밑바닥까지 내려갔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뭔가를 해야겠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의지가 약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탐정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 내성적인 성격. 사람과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해. 이건 말 잘해야 되고 상대방을 압도를 해야 되거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해줘야 돼. 처음 봤어. 중후한 품격이야. 포스가 넘쳐나. 회장님 포스에 완전히 대기업 회장님 사모님 포스에 딱 하면 주눅 들지. 안 된다는 거지. 압도를 해야 되는데 상담은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기선제압 한다. 그 사람 길을 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머리에 든 걸로 인해서 내 지식, 내 그동안 쌓아온 전문적인 지식으로 대화로 풀어가면서 압도를 한다는 거야. 그렇지. 믿음이 중요한 거야. 상대방이 의뢰를 하러 왔는데 제가 사기꾼 갖고 믿음이 안 가네. 이거 괜히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건데. 그렇지.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내 치부를 다 드러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버벅버벅 거려버리면 그리고 의뢰를 받는 입장에서 듣고만 있어? 그러겠네. 돈 주세요. 해드릴게요. 이건 아니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 거다. 어떻게 해서 도와줄 거고,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처음엔 이렇게. 말하자면, 짧은 기간 안에 소설을 빨리 완성을 시켜줘야지. 나는 모든 일, 어떤 일을 할 때 소극적이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 탐정하면 안 되고, 잠이 많은 사람은 탐정 못해. 절대 못해. 탐정을 하려면 일단 잠은 포기해야 돼. 하루에 2시간? 어쩔 때는 24시간 날밤 새는 일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안 되고, 나는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해. 술을 사랑해. 술 없이는 못 살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술을 꼭 먹어야 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먹어야 돼. 그럼 술하고 살아야지. 탐정 못해. 술 끊어야 돼. 그리고 난 친구가 많아. 나 친구 자주 만나야 돼. 특히 여자친구 많아. 여자친구 자주 만나야 돼. 이런 사람도 탐정하면 안 돼. 탐정을 하게 되면 남을 도와주는 일이잖아.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해결해줘야 될 사람이잖아. 내 사생활을 포기하라는 얘기야. 사생활이 없다는 얘기지.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토요일날 몇 시에 결혼하는데 와라. 가면 안 되지. 일이 우선이지. 돈 붙여주면 되잖아. 계좌 돈 붙여주고 가면 안 되고, 내가 진짜 술이 먹고 싶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일이 끝난 다음에도 술을 먹으면 안 돼. 내가 이 맡은 업무, 이번에 받은 의뢰건이 끝났다고 해서 술 한잔 해야지. 오늘 술 먹어? 술 절대 먹으면 안 돼. 술 끊어야 돼. 다음 일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몰라. 오늘 저녁 때 술을 고조망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이 들어왔어. 의뢰가 들어왔어. 이 숙취라는 게 남아있잖아. 숙취. 의뢰인이 왔는데 입에서 술 냄새 부글부글 풍기니까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전화도 횡설수설. 아이고,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술 좋아하는 분들도 탐정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 창업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지. 아우, 심심한데 탐정이나 한번 해볼까?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전화 절대 하면 안 돼. 나는. 이게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심심하다고 해서 탐정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 일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센스, 재치, 얘기했잖아. 얍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탐정을 안 하면 얍삽해져야 돼. 얍삽하고 시간은 많고 그냥 뭐 관심 있어 해볼 수도 있죠. 시간은 많고 관심이 있어서 한다도 안 돼. 이 일 자체는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그랬잖아. 남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의뢰비를 받고 도와주는 거지만, 민감한 사생활을 다루지 않아. 근데 어영부영 어설프게 얼렁뚱땅 얼레벌레 일을 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확실하게 끊고 맺고. 이건 아차하는 순간에 일 생기거든. 아차하는 순간에 남의 가정 작살낼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들춰내고, 물론 내가 이 탐정이라고 해서 기업 문제도 있고 기업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가 가정사인데, 부부 문제가 또 가장 많다는 얘기야. 부부 문제가 한 60%? 나머지 일은 이제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정사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는데, 요식업이나 현재 장사를 하는데 그 업종인데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문 닫고 뭘 할까 하다가 탐정 흥신소 창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상담을 하고 가면 거의 8, 9명은 안 해. 상담을 받고 가면 안 한다고. 막연하게 와가지고 상담을 받았더니 이거 함부로 창업할 직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옛날에 과거에 TV에 흥신소 하면 놓고 뭉태기 돈 이렇게 막 갖다 주면서 의뢰하고 그러는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만큼 싸들고 와가지고 의뢰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모든 걸 설명을 해주면 포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창업 문의를 하러 오면 그냥 상담은 이제 안 해주기로 했어. 상담할 때 상담비를 받아야지. 내가 3시간, 4시간 내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말을 하고 가면 잘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창업을 하자는 거야. 모두가 하면 10명이 와서 10명이 다 창업하면 시장에 공급자가 너무 포화 상태가 되잖아. 한두 사람 창업하는 게 적당한 것 같긴 한데, 이 직업을 선택하는 거잖아. 더군다나 20대 초반에 탐정을 창업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창업하는 거잖아. 신중하라 이거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와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오랫동안 20년, 30년, 10년 넘게
했던 직업이나 장사가 있으면 그 장사가 왜 안 됐는지, 그 사업이 왜 안 됐는지를 좀 분석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 보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 갑자기 이렇게 업종 변경이잖아. 업종 변경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 더군다나 다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서 들어와서 한다면 최소 4, 5년은 고생해야지. 얼마 전에 재작년에 나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가서 창업을 하고 지금 잘 하고 있는 친구는, 그 친구는 지금 억대 연봉을 뛰어넘었지. 몇억 정도는 벌써 자기가 뭐 거의 그 친구도 억대로 빚이 있던 친구인데 이미 빚은 다 청산됐고 현재는 여유 있는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친구 눈치가 좀 빠른 친구였지. 이 탐정이 전문직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탐정 흥신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10년 전, 20년 전 상황과 지금 많이 달랐어. 흥신소라고 하면 뭐 음지에서 그 진짜 서울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흥신소 우리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뭐든지 다 해주는데 저거 안 좋은데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거야. 과거에 그 막 매스컴에 흥신소가 뭐 그냥 잊을만한 흥신소가 한 번씩 뉴스 이제 사회면 장식하고 막 그랬지. 납치, 폭행, 청부, 뭐 폭행, 돈 받으러 가 사람 두드려 패고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 지금의 탐정들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납치, 폭행, 청부 이런 단어가 나올 만한 일을 자체 아예 접근을 안 해. 의뢰를 받지도 않고. 과거에 흥신소 하는 사람들 수준이 음지에서 생활하는 그런 말하자면 건달, 폭력배, 껄렁껄렁한 그런 사람들이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물불을 안 가리고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반사회적인 일로 문제가 많이 상당히 심했던 때가 있었어. 그렇지만 지금 많이 이게 이제 정화가 됐어. 정화가 되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건 머리가 안 좋으면 하지도 못해. 남들 못 따라가. 뭐 때려달라 그러고 일로 데리고 오라 그러고 죽여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 그냥 과감하게 쳐버려야지. 아무런 준비 없이 창업한 이제 초짜 탐정이라 그러지. 이제 막 창업한 탐정들, 그런 탐정들이 가끔 문제가 생겨. 이런 일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솔깃하잖아. 왜? 배고파. 일도 안 들어와. 왜 일이 안 들어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누구 하나 다리 좀 부러뜨려 주실래요? 저 누구 한 사람 데려다 주실래요? 이거 정말 하면 안 되거든? 근데 배고파. 저거라도 해야지. 귀가 솔깃한 거지. 얘네들이 이런 일을 해.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전문적으로 치밀하게 하느냐? 어설프지. 해보지도 않은 일. 진짜 베테랑 탐정들도 이런 일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설퍼져 일 생겨. 해보면 초보자가, 초짜 탐정, 멍청한 탐정들이 그거 하면 되겠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베테랑 탐정들은 이런 문의 전화가 오면 의뢰인을 설득하고 하지 말라고. 그건 나쁜 짓이고. 좋은 방법, 해결 방법을 다른 쪽에서 찾자고 의논을 하지. 청부 폭행 같은 거는 상담을 받는 자체도 잘못되는 거야. 불법이 되는 거지. 이 초보자들, 이제 창업하는 탐정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의뢰를 받는 거야.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사무실 문 열어놓고 사업자 내놓고 그냥 몇 달 그냥 훅 가버려. 돈은 돈대로 다 까먹는 거야. 나한테 찾아오는데 창업 상담하러 올 때 장비를 좀 구경하고 장비를 좀 사야겠대. 일을 받았냐, 의뢰건이 뭐냐, 의뢰를 받았냐 그러면 이제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니까 장비부터 사야 되는데, 그래서 장비를 왜 살라 그러는데 지금 사지 마라. 일을 받으면 의뢰가 들어오면 그 의뢰 특성에 맞게끔 업무에 맞는 장비를 그때 가서 구매하면 되지. 일도 하나도 안 받아놓고 고가의 장비만 잔뜩 살라 그러냐. 만약에 진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도 찍을 수가 없고 증거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도 촬영할 상황이 아니고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몰래 찍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안경 카메라 하나 사. 안경 카메라 들고 가서 쫙 일을 해. 내 남편이 해수욕장을 놀러 갔어. 내연녀랑. 거기 가서 뭐 안경 카메라 쓰고 찍을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스마트폰으로 갖다 찍어버리면 되지. 다들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유원지니까 해수욕장이. 캠코더 들고 찍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거기에 의심할 사람 없어. 왜? 유원지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캠코더 하나 사면 돼. 저 멀리서 이렇게 의자 앉아가지고 캠코더 쭉 땡겨서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찍으면 돼.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서 캠코더 들고 찍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유원지인데. 근데 강남역 사거리에서 캠코더 들고 막 이렇게 찍고 있으면 좀 이상하겠지?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고. 와가지고 일도 없는데 돈만 없는 돈.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이거 창업을 하던데 보니까 장비부터 살라 그래. 장비 좀 보여주세요. 어떤 장비가 필요해요? 장비를 지금부터 왜 살라 그래? 처음부터 왜 살라 그래? 그런 데다 왜 돈 헛돈을 쓰려 그래? 일을 받으면 일에 맞춰서 장비를 사내는 거야. 협회 설립해서 교육 몇 시간 수료한 뒤에 시험 치르고 합격하고 함정 자격 인증, 자격증, 수료증 주죠 거기서. 근데 이런 거 받았다고 해서 나도 이제 탐정이다 생각하고 탐정사무소 바로 냅다 창업한다고 이게 바로 탐정되는 거 아니지. 탐정이 뭐야? 의뢰를 받아야지 일을 해야지. 자격증도 걸어놓고 가만 앉아서 이게 뭐 슈퍼마켓인가? 저절로 뭐 걸어 들어오나? 그렇다고 지하철역 같은데 유동인구 많은데 사무실 딱 간판 크게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라고 딱 해놓는다고 누가 제 발로 걸어 들어서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나? 아니야. 법원이나 이런 지방하고 소도시에 가면 현수막 걸어놓고 탐정사무소 뭐 개업 오픈 막 해가지고 현수막 걸어놓고 하는 데도 있던데 효과는 있긴 있나 봐. 몇십 년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퇴직해서 군 정보기관이나 국정원, 검찰, 법원 이런 데서 이제 근무하시던 분들이 말하자면 사법기관이지 이런 데서 근무하시던 분들 물론 오랫동안 그런 계통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나름의 이제 전문성 있는 그런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의외로 내가 보기에 그분들이 잘 못하시더라고. 처음에 한 1, 2년을 고생을 하시더라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이 고생하다 이제 그때서야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쉽지 않다는 거야. 기존에 있던 업체들과 경쟁하는 게 힘들다는 게 아니고 업무를 해결하는 그 상황을 가는데 힘들어 한다는 거지. 찾아오는 분들한테 내가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영화 드라마 보면 막 뭉태기 돈 들고 와가지고 흥신소 탐정사무소에서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의뢰하잖아. 누구든지 돈 앞에서 나약해지지. 심장 떨리지 돈 보면. 근데 그 장면을 보고 탐정 창업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생각이야. 쉽게 현금 돈 많이 버는구나 저거 하면. 그 장면을 보고 저거 하면 나도 억대 연봉을 벌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냉정하고 영화는 영화고 드라마는 드라마야. 탐정, 흥신소, 신분센터 다 똑같아. 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탐정이면 전문적이고 고급스러운 이 느낌이 나는데 흥신소는 아직도 좀 암울했던 그 흑역사가 생각이 나. 흥신소는 믿음이 안 가고 그렇지. 탐정은 믿음이 흥신소는 믿음이 안 가기는 흥신소가 일을 더 잘해줄 것 같지. 나는 그래. 탐정보다 흥신소가 일을 더 잘해줄 것 같아. 돈 받고 떼어먹고. 요즘은 의뢰비만 받고 일 안 해주고 돈 떼먹는 흥신소 탐정들 없어. 다 해줘. 달라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바람 피다 들켰어. 끝났어. 다음에 또 바람 안 필 것 같아? 이거 이 외도하고 불륜 이거는 못 끊어. 죽을 때까지. 80 먹은 사람, 90 먹은 사람, 80살, 90살 먹어도 바람 펴. 그렇지 탐정도 단골이라고 할 수도 있지. 10년 전에 의뢰를 받아서 해결해 줬는데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 그렇지. 그 안에도 몇 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번엔 못 찾겠다. 이번엔 완전 요절을 내겠다 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을 받아서 어영부영 얼렁뚱땅 해결해주는 그런 데는 없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근데 의뢰를 받을 때 반드시 상담을 할 때 사무실을 방문하는 게 좋지. 방문해서 이 사람 얼굴, 인성도 좀 보고 사무실 분위기도 좀 보고 일을 업무를 어느 정도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파악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찾는 데잖아. 탐정이나 흥신소 사무실은 쉽게 파악이 안 되지.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는. 탐정이나 흥신소를 창업한 사람들 한 10명 중에서 한 30%만 망성하게 활동해. 70%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해. 어거지로 해. 이러면 안 돼. 의욕을 갖고 나도 억대 연봉자가 돼야겠다.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과감하게. 30%의 억대 연봉자들은 억대 연봉 되는 거 쉬워. 1년 12달을 1억을
나누면 800밖에 안 돼, 한 달에.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 800이면 한 건만 받으면 800이야. 그죠?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광고 내는 기법 좀 배우고 광고 어떻게 내고 좀 지식을 쌓아야지. 상담 기술. 날 찾아오는 사람한테 나는 상담 기술을 가르쳐줘. 의뢰인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의뢰를 받고 전화 한 통화로 몇백씩 성공하게 만드는 그 기술이 대단한 거거든. 근데 베테랑들은 전화 딱 10분, 20분 딱 통화하고 1000만 원 송금 받고 바로 일 들어가. 초보자들은 200만 원 받으려고 1시간, 2시간 내일 또 통화해요. 내일 또 통화해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해요. 예. 베테랑, 초보자는 거기서 차이가 나. 의뢰전화를 받았을 때 빨리 캐치해야 돼.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뭘 의뢰를 하는지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회전이 빨라야 된다는 거지. 그게 늦으면 버벅거려버리면 이 사람은 벌써 신뢰가 떨어지는 거야. 아! 하면 여기서 하고 쭉쭉 나가야 된다는 거. 에피소드가 많아. 나도 30년을 넘게 하면서 얼마나 많겠어. 진짜 회의감이 느껴질 정도로 에피소드가 많고 인간이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노력 없이는 창업한다 해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게 탐정이다. 어렵다는 거지. 의뢰인도 옛날에 흥신소 20, 30년 전에 흥신소 할 때 의뢰인들이 아니라는 거야. 의식이 달라졌어. 탐정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고 변호사보단 법률적인 건 모르겠지만 거의 변호사가 동급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현장에서는 변호사보다 더 잘해. 하지만 법률적인 건 변호사한테 못 따라가겠지. 웬만한 거는 법률적으로 탐정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 법률 상식 정도는. 탐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거 얘기하면 다 들어가잖아. 근데 저기 조용히 해. 질문만 하라니까. 거긴 잘라요. 그 자꾸 대들어. 말이 자꾸 딴 데로 새니까. 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시작해가지고 결과물을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업무를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 결과물이 미비하면 의뢰인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지. 그렇지. 컴플레인 들어오지. 갖고 싶지 않아.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 탐정이다. 하지만 누구나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누구나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없다. 환상에 취해서 달려들지 마라. 처음에 시작은 아주 소박하게 시작하라.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 기름값만 벌자 생각을 해. 왜? 남들 1000만 원 받고 하는 일, 한 300, 400만 원만 받고 해. 남는 거 없이 하라는 거야. 물론 3, 400도 의뢰인한테는 큰 돈이지만 의뢰비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창업을 한다고 오는 사람들 대부분 몇 시간 대화를 하잖아. 상담하고 연락 안 와. 내가 뭐 쓸데없이 그냥 내 귀한 시간 뽑아가지고 서너 시간 그냥 해줬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는 찾아오면 무조건 상담비 무조건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10명 오면 한두 명. 그래 10명 오면 8명은 안 해. 포기해. 그 중에 2-3명이 달려들어 날 그렇게 괴롭혀. 그렇게 괴롭히라 이거야. 날 괴롭혀서 억대 연봉자가 되라 이거야. 나는 나를 밟고 넘어가서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원하지. 와가지고 상담 몇 시간 동안 나 그냥 주고 절좀 상담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너 시간 상담하고 끝나?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몇 날 며칠 몇 달 계속 나한테 조언을 요청을 하면 조언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 근데 몇 시간 상담하고 가가지고 연락 안 오고 그거 되게 섭섭하대. 열받고 그냥 허무해. 열심히 내가 30년 동안 겪어왔던 일을 진짜 그걸 노하우 그거 다 얘기해 준 건데 그걸 허투루 듣고 간 거 아니야. 물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지. 협회 교육이 있는데 하루만 나와서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한번 느껴봐라. 와서 강의를 듣더라고. 협회 강의를 나갔는데 그 시간에 와서 강의를 듣더라고. 그랬더니 7시간 강의 듣더니 저는 못하겠는데요. 왜? 왜 못하겠어? 겨우 7시간 들었는데 뭘 느꼈는데?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 20명도 안 되는데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경쟁자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무슨 헛소리를 하고 가고 있어. 내가 어이구 나 배우는 사람들 20-30명 있는 걸 보고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탐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알기로 현직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탐정들 10,000명 가까이 돼. 자격증 딴 사람들 합치면 2-3만 명 돼. 탐정 자격증 있는 사람. 거기서 진짜 왕성하게 억대 연봉 벌면서
진짜 돈 잘 벌면서 하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탐정이 10,000명이 넘는다고. 근데 거기 앞에 앉아있는 30명, 20명도 안 되는 20명 남짓한 사람들 보고 저는 못하겠는데요?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 경쟁자인가? 아니다. 이미 현장에서 뛰는 현직 탐정들이 경쟁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탐정을 한다고 오는 자체가 나는 열받지. 이제는 그들에게도 도움을 준 거예요. 그렇지. 이제 내 경험담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 업무하고 특성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요.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눈빛을 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사람은 창업을 할 사람이구나 창업을 안 할 사람이구나 창업을 해도 금방 포기할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 그럼 상담의 방향이 바뀌지. 이 사람 창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상담을 해주는데 이건 좀 아니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또 이쪽으로 상담을 가는 거지. 그래서 8명 정도를 내가 카트 시켜버리는 거지. 상담으로 카트 시켜버려. 그러면 100%안 오게 된다는 거예요. 창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창업을 나름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끌고 나갈 수도 있겠지. 오늘은 탐정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두서없이 좀 떠들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꼭 탐정을 창업을 해서 억대 연봉자가 되어야겠다. 연락 주셔도 되는데 이걸 꼭 아셔야 돼. 탐정을 하시려면 단단히 각오하고 오셔라. 어설프게 창업하는 거 아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심해서 호기심에서 연락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저 무지하게 바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장 사장이었습니다.